안녕하세요. 말이 되는 박원장 박민우입니다. 얼마 전에 제 사랑니 뽑아주셨잖아요. 사랑니 발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런 사랑니 전문하는 구강외과가 아니면 난이도가 높은 사랑니 발치는 좀 힘들 수 있죠. 실패할 확률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구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사랑니 발치 당일 주의사항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원장님. 당일 주의사항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혈을 위해서 저희 꺼즈 물려드리거든요. 2시간 동안 꼭 물고 계시고, 두 번째는 얼음찜질 48시간 이틀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덜 붓고 덜 아프려면 얼음찜질 잘 해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식사랑 양치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날 당일날만 죽 드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날부터는 똑같은 식사 하셔도 되고, 양치는 그 수술 부위만 조심해서 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약 드셔야죠. 그래서 안 아프고 감염 안 되려면은 저희가 처방해드린 약을 꾸준히 꼭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발치 후에 이런 증상이 생기면 응급상황이라는 게 있을까요? 응급 상황이라고 하면은 정말 분초를 다퉈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시간적으로 급한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 제일 위험할 수 있는 거는 아래턱 사랑니를 뺐는데 피가 계속 많이 나서 감염이 좀 일어나서 혀 아래쪽이나 목구멍이 계속 붓는 건데요. 이제 피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발치한 자리 안쪽에 계속 모이면서 점점 부어서 부풀어 오르거나, 발치한 지 며칠 지났는데도 좀 가라앉던 붓기가 감염이 되면서 다시 커진다. 그러면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혀 아래쪽이나 목구멍이 부으면 우리가 이제 숨쉬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일인데, 아주 드물지만 목이 답답한 느낌이 줄어들지가 않는다, 아니면 숨쉬고 침 삼킬 때마다 통증이 생겨서 그런 게 어렵다고 하시면 우선 병원에 문의라도 빨리 하시고 빨리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2군데 정도 깨맨 것 같은데 실은 언제 제거해야 하나요? 기간이 혹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실은 보통 일주일 안에 제거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기간이 넘어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상처가 좀 아물면서 실이 느슨해지거나 또 양치하고 식사하고 계속 움직이면서 실이 저절로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도 너무 지나거나 저절로 빠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치과에 오시면 실을 제거하면서도 상처가 잘 아물고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소독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은 제거하기 위해서 일주일 안에 치과를 한 번쯤은 더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칫솔질 할 때 피나는 건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건 진짜 빼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질문 같은데요. 사랑니 발치한 자리 상처마다 좀 차이가 있고, 또 칫솔질 방법이나 칫솔마다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얼마라고 하긴 참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요. 다만 잇몸에 상처가 많이 아물어서 잇몸이 다시 탄탄하게 되어야 칫솔질 할 때 건드리더라도 피가 안 날 수 있을 테니까요. 한 2주 정도는 칫솔질 할 때 피가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피가 나더라도 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나는지, 아니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나는지, 이런 점이 더 중요한데요. 2주가 좀 지났더라도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기다려 볼 수는 있는 거고, 갑자기 더 많이 난다거나 좀처럼 줄어들지가 않으면 치과에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이 되는 치과 이야기, 말이 되는 박원장, 끝까지 시청해 주실 거죠? 발치한 자리에 음식물 끼면 어떻게 빼야 돼요? 발치한 자리에 음식물 끼는 게 저희가 이제 미리 설명을 또 많이 드리는데도 이게 점점 줄어들고 없어질 거라고 알고 계신데도 그동안은 참 불편해 하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칫솔질이나 가글을 많이 해서 제거를 하실 텐데, 가글 할 때는 가글액은 당분간은 쓰지 마시고 깨끗한 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답답하다고 막 이쑤시개 같이 딱딱하고 그런 청결하지 못한 기구를 쓰는 분은 없겠죠. 기구로 직접 음식물을 꺼내는 방법은 치과가 아니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주사기 용량을 한 10ml짜리 정도를 약국에서 구입을 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주사기의 끝을 왔다 갔다 휘어서 뭉툭하게 잘라내서 쓰시고요. 세 번째는 이 주사기 각도 바늘을 한 30도 정도 구부려서 쓰시면 더 좋고, 네 번째는 약국에서 파는 생리 식염수를 사용을 하셔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을 하시고, 주사기 바늘을 꼭 발치한 자리 안쪽까지 깊숙이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입구에서만 세게 쏴도 이게 소용돌이 치면서 음식물들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사실 이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는 우리 워터픽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물총처럼 쏴서 음식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잠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발치하고 생긴 구멍에 하얗게 차는 게 살이나 음식물이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 발치한 자리 구멍에서 이제 하얀색이 보인다고 하면은 제일 많은 거는 피딱지, 그런 이제 피떡이 잘 차서 하얗게 변하고 말라지면서 잇몸 살이 차오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피부에 대한 상처도 이제 딱지가 처음에 까맣고 빨갛게 졌다가 아물면서 하얗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밥풀 같은 음식물이 껴서 잠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경우도 물론 많죠. 이런 게 대부분인데, 좀 드물지만 한 번 생기면 굉장히 아프고 너무 괴로운 게 드라이 소켓, 우리말로는 건조화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발치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피가 어느 정도 나서 이제 피떡이 차고 그래야 그걸 타고 아물고 세포들이 자라나서 덮이고 구멍이 닫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피가 안 나오고 이 발치한 자리가 말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치한 자리 뼈가 그대로 보이니까 이게 하얗게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드라이소켓 건조하는 통증이 엄청 나거든요. 정말 이게 턱 전체가 막 찌르듯이 아프다고 하시고 신경을 타고 따라서 귀까지도 아프다고 하시고 특히 밤에 심해져서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통증으로 주로 막 하얗게 보이는 거 전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물니까 질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이렇게 통증이 동반되면서 안쪽이 하얗게 보인다고 하면 치과에서 적절한 대처 받으셔서 빨리 편해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 지금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왼쪽 이는 구멍이 엄청 작아졌거든요. 보통 잇몸이 아물고 뼈가 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제 기억에 PD님 왼쪽 위 사랑니는 바깥으로 좀 많이 나와 있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잇몸에 많이 묻혀있지 않으니까 그 빈자리 자체도 워낙 작은 거고요. 잇몸이 아물고 잇몸 뼈가 채워지고 발치한 구멍이 느껴지지 않는 거는 최소한 2~3달 정도는 걸리는데요. 한 달만 돼도 어느 정도는 성긴 잇몸 뼈가 차고 또 잇몸 살 부분이 구멍 없이 이렇게 부드럽게 매끈하게 이어져서 채워지지만 모양은 아직 움푹 꺼진 모양으로 음식물이 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한 달째 상태고 거기서 한 달 정도가 더 지나서 2달 정도 되면 엑스레이에서도 이제 그 빈자리에 다시 뼈가 차는 게 하얗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뼈가 차올라요. 그리고 3달 정도 됐을 때는 웬만큼 깊고 뼈를 많이 깎아냈던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대부분 다 잇몸이 좀 차서 음식물도 거의 안 끼고 편함을 안 느끼실 수가 있어요. PD님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 지식을 말이 되게 풀어드리는 말이 되는 박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실게요. 네. 아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게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이게 늦게 뺀 적은 처음인데 그래도 다행히 잘 아물었네.